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대학교 소개편입니다. 자, 드디어 대학교에서 입결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내년 입시 2023학년도 전형 계획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올해 바뀌는 게 되게 많고, 내년에 바뀌는 것도 되게 많죠. 그래서 작년 데이터들이 조금은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국립대들이 좀 빨리 선박 날리면서 발표를 했고, 인천대도 국립대죠. 그러니까 굉장히 입결 빨리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뭐가 좀 바뀌고 입결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올해 입결의 특징은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 그게 심지어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막론하고 입결이 99% 정도는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이 둔해졌고, 그러다 보니 경쟁이 약하니까 성적이 좀 낮은 친구들이 합격을 했다라는 게 그냥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선방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입결이 나오면 차근차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천대 먼저입니다. 자, 2022학년도 입결 전형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작년과 올해 전형 소개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원 2,750명 선입니다. 크게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정도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과 우수 전형을 650명으로 뽑았던 거를 교과 우수를 줄이고 직균이라고 해서 교과 전형을 두 개로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과를 한 방에 뽑았던 거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원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정시가 33.5%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몇몇 학교들은 올해부터 또는 내년까지 40% 넘게 정시를 뽑는 학교들이 있다라는 뉴스를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인천대 라인 정도가 내려오면 정시만으로 우수한 학생을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서열은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그 다음에 국숭세당, 광명상가까지 센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가경, 이런 학교들이 이제 우리가 손가락으로 셈을 하지 않습니까? 요 정도, 즉 중경외시, 건동홍 정도가 내려가고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쓰지 않는 학교들이란 얘기죠. 그 등급에 맞는 학교들이 있는데 전형 계획을 잘 디자인하지 않으면 그 와중에 그 레인지에서 괜찮은 학생들을 뽑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구 절벽이 이제 조금 더 눈에 띄게 가시화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찌됐든 학교에서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은 수시를 조금 더 늘려서 정시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인천대는 교과 전형이 쪼개지긴 했으나 인원 변화가 대동소이하게 변화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전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변화된 전형이라기보다는 작년 입결이 얼마나 좀 등락이 생겼나, 요걸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증가, 정시 감소했고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다 정도가 전체적인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전형 하나씩 살펴보면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신으로 뽑는 겁니다. 자, 너 내신 몇 등급이야? 오케이. 줄 서. 쫙. 자, 그 중에 여기 써 있죠. 인문, 자연, 사범, 동부가 인천대에서 미는과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시리즈물로 각 학교에서 야, 이과는 우리 학교 과가 아니야. 이과는 도시락 청정하는 과, 이런 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학교, 그 과가 되게 유명하다면 이런 과들이 있는데 인천에서는 이 동무과, 동상학과 조금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 이 교과 전형, 교과 100%를 뽑지만 최소한의 자격 요건으로 수능 체제를 걸어놨는데, 인문자연은 2합 7, 사범 조금 높습니다. 2합 6, 그리고 동부와 동상은 그 중에 한 칸을 더 높여서 2합 5입니다. 2합 5 정도의 교과 체제면은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맞먹습니다. 물론 작년과 올해 있어서 인원이 좀 줄었다고 그랬죠. 전형이 쪼개지면서. 하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좀 눈여볼 것이냐? 자, 지금 신설했다고 그랬는데 275명 쪼개서 뽑았죠? 교과 100%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대신 학교장 추천서죠. 자, 보시면 647명 중에서 471명은 똑같이 수능 체제를 보는데 그 중에 275는 수능을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내신 전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등급 컷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냐면 647에서 올해 두 개 합치면 746이 나오죠. 실상 인천대는 정시가 살짝 줄고 수시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교과 전형이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결은 어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제가 입결을 문과와 이과 이렇게 구분을 좀 했는데, 자, 보시면 대부분 앞에가 2점대로 시작하고 최근에 3점대가 중간중간에 보이는 과도 있죠. 문헌정보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입결이 떨어져서 3.1이지만 2018년도에도 3.34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빨간색 잘잘잘 물결 표시죠.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 빨간 표시는 어떤 거냐면 최근 4년 동안 중에서 입결이 가장 낮았던 해입니다. 즉 국문과 같은 경우는 최근 4년 동안 2019학년도에 가장 입결이 평균이 낮았다는 얘기고, 사회복지학과는 작년, 다시 말해서 2021학년도에 입결이 가장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충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작년 입결이 가장 낮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 줄다 보니까 대학교 입결도 조금씩 하강 곡선을 그리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과별로 특징이 있고 소폭 상승이 되는 학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내리막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입결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 큰일 났다. 내가 가려고 한 학교가 인기가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실까봐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다. 대부분 다 떨어졌다. 얼만큼 더 떨어지고 덜 떨어지니까 상대적인 수치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과로 넘어가 좀 더 심해지죠. 3개 빼놓고는 전부 다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공학과 3개를 빼놓고는 나머지 작년에 다 떨어졌습니다. 자, 자기 추천이죠.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아시다시피 우리가 학생부로 뽑고 면접 보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이건 거의 변화 없죠. 전형도 바뀐 게 없고 인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요 정도면 자, 한번 입결 한번 보시죠. 놀랍죠. 교과전형보다 훨씬 편파적이죠. 종합전형으로 넘어오니까 문과에서는 2개 빼고 작년에 다 취소입니다. 자, 보시면 국문과, 영문과, 사회복지, 신방과, 문헌정보학과, 정외과, 경제학과, 무역학부 다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진 건 경영과 행정학과가 좀 안 떨어졌죠.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학과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의사나 약사나 공무원 쪽으로 트라이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무튼 결과만 봤을 때 경영과 행정학과를 빼놓고는 다 떨어졌습니다. 이과로 넘어가시면 여기 3개죠. 그래서 뭐 도시건축, 메카트로닉스,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는 똑같으니까 거의 80% 정도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지는 건 이상한 게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입니다. 정시. 수능 최저에서는 탐구를 한 과목 봤는데 괜찮대. 정시에서는 탐구를 2과목 봅니다.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과 정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겼죠, 올해부터. 그래서 예전으로 따지면 가형을 보느냐 나형을 보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형이 지정이냐 아니면 나형을 봐도 되느냐 이제 가산점 방식이냐 상관없냐 가형 지정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인천대는 올해도 가산점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다만 차이라는 건 작년에 가산점을 많이 줬는데 올해는 조금 줄어서 10%의 가산점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과 언제주는 점수폭이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시에서는 입결을 100분위로 살펴볼 건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볼까요? 최근 3기년치를 제가 긁어왔는데 빨간색이 2021학년도에 몰빵이 생기죠. 자, 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만 똑같으니까 얘도 이 빨간 밑줄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정시는 제가 조사한 한 20개 가까이 되는 대표학과들이 거의 다 하락을 했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정시를 늘린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인천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과전형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고 정시를 조금 더 줄였죠. 그러면
작년 입결을 보면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정시 입결이 작년에 최근 3년 중에서 대부분의 과에서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수시, 특히나 교과에서는 종합전형에 비교해서도 어떻다. 떨어지지 않고 오름가가 그나마 몇 개는 더 있었다. 아까 생각하십니까? 교과에서 문과는 한 반 정도였지만 정시로 넘어오면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전부 다 입결이 좀 떨어진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는 여기 학교는 수시로 트라이를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정시 공부를 하시더라도 요건 있겠죠? 기하랑 미적이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나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과를 진학해야 된다. 그리고 수시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점대 내신도 좀 어렵다라고 하면 요 100분위 퍼센트를 감안을 해서 한번 정시판을 짜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못 가던 학교인데 우리 학교가 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한테는. 자, 여기까지 해서 2022학년도 전형계획 간단히 살펴봤고 2021학년도 입결까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올해도 또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3년치, 4년치 데이터는 꼭 확인하시고 원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